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추락자 정태문입니다. 네, 여러분은 부잣집 사장님들의 집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제가 어릴 적 생각한 부잣집 사장님 집의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마당에 잔디가 깔린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이 아니라 2층이었고요. 또 흙마당이 아니라 잔디가 깔린 2층 양옥,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이죠. 이유는 정확히 몰랐는데요. 잔디밭이 있어야 왠지 부잣집이라고 생각을 했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요, 잔디라는 것은 귀족의 사치품으로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지금도 여전히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측면이 있지만요, 다른 차이는 뭐냐면 이제는 귀족의 사치품이 아니라 중산층의 필수품이 되었다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잔디에 대한 이야기라 그럴까요? 잔디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 문화는 이제 중세 말에요. 왕이 사는 궁전이나 아니면 성당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한 1700년 경쯤이 되면요, 프랑스와 영국에서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귀족들의 그 집에 주변에다가 잔디를 갖다가 깔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잔디로 덮인 왕의 궁정이나 귀족들의 대저택을 통해서 잔디는 자연스럽게 부와 권위를 상징하게 된 것이죠.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왜 잔디가 부와 권위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잔디는 실용적인 목적, 잔디가 목초로, 그러니까 양들이나 짐승들이 목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실용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상용으로 보기 좋게 보면 좋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재배됐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실용적인 가치가 없는 관상용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돈과 노동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농노랄지 아니면 정원사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 돈과 권위가 있는, 그러니까 왕이나 뭐 부자, 귀족, 그런 권력을 가진 정부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만이 잔디를 깔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디는 자연스럽게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죠. 제가 미국에 사니까요, 미국에 이제 어떻게 이런 유럽의 잔디 문화가 이렇게 뿌리게 되게 됐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의 잔디 문화가 이제 당연히 18세기, 19세기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 자연스럽게 건너게 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했어요. 1803년에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아시죠? 토마스 제퍼슨이 자신의 저택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 주변에다가 처음으로 잔디를 깔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뭐 믿거나 말거나죠.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점점 이제 잔디 문화가 점점 활동을 넓히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무렵에 19세기 한 중엽 정도에 잔디를 깎는 기계가 발명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특별히 잔디의 종자가 개량화되어서 점점 더 이제 품종이 개량화되는 그런 이제 시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금처럼 잔디가 일반 대중 속으로 깊이 들어오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대략적으로 대공황을 지난, 그러니까 1930년 후반에서 2차 세계대전 후까지 대략 한 20년 정도요. 뭐 그 정도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이제 대공황을 거치고 나서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다시 이제 조금 회복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기에 주 5일 40시간 근무가 법제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네,
이거 대단한데요. 미국에서는 1938년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의 법제화가 되었더라고요.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운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30년 중반에서 1950년 중반까지 이제 경제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일반 대중들이요, 일반 중산층들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38년에 이제 시작된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법제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잔디를 깔고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중산층의 문화로 뿌리 내리기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60년대 이후부터는요, 이 잔디는 이제 부자와 뭐 귀족의 사치품이 아니라 이제 중산층의 필수품으로 완전히 이제 전환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지만 지금도 이게 잘 관리된 잔디밭은 여전히 부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뭔가 부를 상징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잘 관리된 잔디밭이 그 집의 집값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필수 아이템이 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요, 잔디를 관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또 규제, 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경제적인 측면 먼저 살펴보면 잔디는요, 그 잔디밭은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집의 집값뿐만 아니라 그 동네의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라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동네 전체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옆집이나 아니면 시에서 다른 동네에서 옆 동네에서 옆집 사람이 신고하거나 그래서 거기에 비난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또 티켓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주마다 시마다 이제 규칙이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잔디를 관리하지 않으면 경고를 받게 되고요. 또 이제 나아가서 시정이 안 되면 벌금 티켓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좀 티켓을 안 내면 법정에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잔디밭이 그 집에 이제 부와 권위를 나타내는 동시에요, 그 집안의 변화까지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몇 주간 관리가 안 된 잔디밭을 보면, 이렇게 변색된 그런 잔디밭을 보면 그 집에 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주인이 출장 중인가? 아니면 그 집 주인이 몸이 아픈가? 아니면 뭔 일이, 큰 일이, 좀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큰 일이 있어 가지고 잔디를 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재미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에서 잔디를 관리하는 대부분의 인력들은요, 이민자들인 히스패닉 계열의 아미고들입니다. 네, 저도 3D 업종에서 종사하는 이민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잘 관리된 잔디밭을 우리가 볼 때요, 정말 땡볕에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그 아미고들의 그런 수고, 노고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Bye now.